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지금 우리 집합건물에서의 전반적인 우리 역사적인 부분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지금 좀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, 대처라는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에서의 나름대로의 그 미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잘 잡아가면 좋겠네요.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올림픽 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. 88 서울 올림픽 있죠.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외적으로 아마 이렇게 많이 이제 홍보가 됐고, 그다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자동차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급되고 또 하나 또 뭐 있던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. 서울의 그 엄마 아파트 하니까 생각나시죠? 지금 아파트 했었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아파트도 그때 막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했죠, 많이. 자, 이러한 세 가지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많은 환자 이게 주거 환경 변화되고 하면서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. 특히 이제 뭐 도시명 상권도 있지만 대학가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 상가 쪽이 굉장히 아마 분양가가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 당시 때는 그렇죠. 그래가지고 상가에 임대료를 못 내는 분들도 속출했죠. 계속 이렇게 임대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밀려나가는 분들도 있었죠.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IMF가 뭐 터지게 됐죠. 그렇죠. IMF 터지고 갑작스럽게 나라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뭐 그때 상가들 뿐만 아니고 아파트 부채가 상당히 폭락을 면치 못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이제 경기를 부흥시킨다고 카드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경기 활성화시키는까지 좋았는데, 이제 이게 카드사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하는 바람에 돌려막기 소위 해서 또 이제 신용 불량자들이 굉장히 그때 속출을 했던 상황이었죠. 게다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이게 벤처 기업들도 그때 다시 나오면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러한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환경이 또 많이 바뀌었었고, 뭐 그렇게 지금 됐죠.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또 발생했었고요. 그래서 환경이 지금 바뀌면서 지금은 무인화 시스템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제가 이런 좀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, 결국에 우리가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 목적으로 그 용도에 맞추어서 샀을 텐데, 특히 이제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비즈니스 호텔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. 호텔로서의
다시 말해 숙박시설로서의 용도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초창기에 분양할 때의 문제점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시행사들의 문제점이라는 것들은 제가 예전에 동영상들 보면 다 아실 텐데요.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바라봐야 될 점이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 영업력에 있는 거죠. 그러니 영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소유자분들하고 운영사분들이 직영 운영사가 되었든 외부의 운영사가 좋은 운영사가 들어왔든 간에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좀 굉장히 박차를 좀 가야 되죠.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영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 영업하시는 분들, 이거 운영사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생활형 숙박실이나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이 건물 보존 관리를 잘 하면서 각 운영사들의 영업을 잘 되도록 서로 조율을 또 해주고 좀 이런 부분이 되어주면서 소유자분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을 잘 마련해야 되는 거죠. 이게 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에는 상가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들은 처음에 분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상가를 어떤 형태로 꾸밀 것인가. 다시 말해서 1층은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2층은 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이런 것들에게 MD 하시는 분들을 전문 MD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분명히 그런 방향을 잡았을 거고 거기에 키 테넌트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또 임차인들도 아마 유치하려고 또 노력했을 거고요.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거쳐가지고 잘 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도 있을 거고 또 아예 분양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그리고 키 테넌트가 있는 곳이 다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. 좋은 점도 많은데 그런 곳에 그 키 테넌트가 지금 나갔을 때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날 텐데요.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방향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이제 우리가 1970년대간 100만 한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들이 신세계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한 2020년도부터는 그게 5분의 1로 떨어지죠. 한 20만 명 정도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미래가 펼쳐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일어날 뿐더러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러한 형태, 그리고 이게 소득 불평등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, 그리고 좀 핵심적인 어떤 상권 지역이 있을 겁니다. 거기는 계속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좀 좋아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게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결국에는
그렇다면은 집합 건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,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결국에 그 아주 핵심이 되는 상권들, 도심 상권 중에서 핵심이 되는 상권들,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상권, 관광단지라면 핵심적인 관광단지들이 또 있을 겁니다. 그곳들이죠. 그리고 핵심적인 부유한 동네들이 있을 겁니다. 뭐 그런 곳들요. 위주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다는 부분.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, 자연 환경이 참 잘 갖춰져 있고,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 노후를 잘 보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, 다시 말해서 좀 그 범죄가 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주거 환경이 좀 조성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. 뭐 그런 곳들에 아마 미래 사회는 좀 포진되는 것 같아요.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아가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는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,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저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이게 기본을 좀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있는 관리단에서는 관리인이나 관리단의 대표죠. 대표나 그 관리위원회나 뭐 이런 분들은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, 다른 분들이 오더라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. 기본 상식은 지킨다는 게 뭐냐면, 이 건물 관리 보조는 결국에는 관리 직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직원들.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느 곳이든 4대 보험이 되어 있는 거고, 그리고 이게 지금은 그 직원분들과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현상은 이제 좀 한 인간으로서 대등하게 보면서 좀 인사하실 거 하고,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름 자기 할 일을 맡은 임무를 좀 하고, 뭐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. 운영사 분들도 하고 소유자분들의 갑을 관계는 아니라는 더 잘 알 겁니다. 이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거 아닙니까? 상가에서는 임차인과의 구분 소유자 관계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큰 줄기의 방향에서 봤을 때 미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인지를 한번 보시고, 여러분들이 있는 상권이 어느 동네에 있는 건지를 보시고,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뭔가도 또 보셔야 되겠죠.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. 이게 세계적으로는 여러분들 정세 자체가 지금 패권주의로 지금 계속 옮아가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하죠. 그렇죠? 근데 거기에서도 아마 기회가 될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기본적인 어떤,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뭘 한다 이게 아니지만 법의 어떤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정의하고 자유, 평등 이런 것들 있죠. 좀 이런 기본적인 취지는 좀 가져가 주면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뭘 좀 행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. 저도 이게 늘 보면 관리단에 있다 보면 관리소장님 또는 뭐 운영지원센터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대표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 고생 많습니다. 그렇죠. 직원분들, 소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
복리 후생을 좀 더 해주면서 건물 보존 관리도 제대로 되고 그 관리비는 또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뭐 얼굴을 서로 좀 의논을 하다 보면 좋은 또 결실을 또 맺게 되거든요. 그렇게 좀 더 열린 자세로 서로 임해주게 되면 아마 또 해결점이 나올 거예요. 좋은 또 방안들도 있고 여기 생활형 숙박시설도 비즈니스도 그렇고 상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리고 또 판매시설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 대화가 너무 단절되고 서로 간에 불신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좀 서로가 열린 자세로 한번 좀 임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. 오늘 뭐 요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오늘의 핵심 사항은 뭐죠?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유, 평등, 정의 이런 걸 좀 지키면서 있죠. 해나가면 큰 문제 없이 해나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큰 그 방향은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서로 맞대어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토론회장도 한번 마련하는 그런 관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